이번 9월달 FOMC 점도표에서 내년과 내후년 예상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4.6에서 4.9, 내후년 3.4에서 3.9까지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긴축 기조를 시사한 FOMC였어요. 일단 올해 0.25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 예상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특이한 거는 FOMC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11월달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74%로 올라갔다. 시장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좀 달랐죠. 어쨌든 9월은 잘 넘겼다. 하지만 매파적인 긴축 기조 유지, 그 스탠스 때문에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빠지고 있죠.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적어도 11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일단 70% 이상으로 높게 보고 있다는 점, 이게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제롬 파월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실업률이 낮아서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는 유가, 물가 상승의 중요 요인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언급을 했죠.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 꺾이는 게 관건일 거예요. WTI 유가를 보면은 그때 말씀드린 95.6달러, 여기까지는 못 갔지만 근처에 피리침을 쏘고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9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은 더 빠져줄 가능성이 있는 일단 조정권에 들어와 있죠. 만약에 유가가 95달러를 넘지 않고 안정이 된다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관련해서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 되는데 굉장히 안정권이죠. 확대해서 보면 최근 국채금리 상승, 주가 하락과 함께 다소 올라가곤 있지만 여전히 안정권이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가가 조정이 이어진다면 하이힐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추이가 이렇게 갑자기 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로서는 침체 가능성을 보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대통령 임기, 특히 중간선거 다음해인 3년차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 증시를 좋을 것으로 예측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3년차와 4년차의 수익률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3년차와 4년차의 수익을 볼 확률 90%가 넘죠. 특히 4년차, 올해 같은 경우 수익 볼 확률 100%, 올해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투자했을 때 S&P 500 수익률이 11%에 달했다. 물론 작년 같지는 않지만 2023년 통계대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증시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통계적으로는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남은 4분기, 하반기 증시는 어떨까? 과거 통계입니다. 49년부터 2020년까지 과거 대통령 임기 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인데 지금 3년차에 막바지죠. 파란색이 바이든 행정부 때의 주가 흐름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반기 때는 증시가 횡보 구간을 거쳤다는 거죠. 그 이후에 4년차부터 서서히 상승했다. 이렇단 얘기는 지금 현재 9월 말인데 9월에서 11월 횡보나 박스권, 조정이 나오거나 재상승이 나오더라도 아주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박스권 형태의 횡보 형태의 그런 조정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일 수 있다는 게 통계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10월 말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몰려있죠. 20일 즈음부터 30일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이 즈음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정 그리고 회복 국면, 이 횡보와 박스권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인플레 피크가 7월, 8월 어쨌든 올해 계속 인플레 수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물론 고금리 수준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금리가 어쨌든 고점 부근이다 라 생각을 하고 내년이든 언제든 빠질 거기 때문에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8월 같은 경우 해외 주식 중에서 TMF 그리고 TLT, 미국 20년 이상 채권 ETF인데 특히 TMF 같은 경우는 3배 레버리지예요. TLT의 3배 레버리지. 금리 하락에 엄청나게 크게 베팅을 했다는 거죠. 엔비디아보다 더 샀습니다. SOXL, 아이온Q 이런 거보다 훨씬 많이 샀어요. 채권 ETF가 매수 상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TMF가 올해만 20%, 30%가 넘게 훅 빠졌습니다. 올해만 채권 개미들 26조 원 넘게 샀는데 흐름에 대한 베팅은 맞아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금리 하락기에 국채를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세 차익 플러스 고금리에 고정금리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꺾일 거라고 생각했던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꺾였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간다. 게다가 이번 FOMC의 장기 고금리 기조 유지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국채 발행 이런 이슈들은 국채금리의 상승을 가져오죠. 이거는 채권 가격의 하락이다. 금리 하락기에 국채 투자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면
지금처럼 하락할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국면에서는 국채 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여준다. 지금과 같은 긴축 기조, 고금리의 장기화는 채권 투자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TLT의 장기 차트입니다. 2006년부터 월봉 차트인데 자 지금 10수년 만에 바닥을 갱신했어요. 이 가격이 지금 언제 가격이냐면 이때 2011년도, 10년도 이때 저점이에요. 이때 가격을 지금 깼다는 거죠. 13년 만에 저점을 갱신했다.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더 빠진 거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죠. 보조지표 또한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격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하락 추세는 사그러들고 있다. 그리고 장기 매물대 구간, 바닥 구간이죠. 바닥 구간이 머지 않았어요. 파동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이 흐름이 마지막 파동의 과정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하락 흐름이 끝나면 주가가 바닥을 쳤을 때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렴을 보이면서 바닥권 수렴 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언제 빠진다 알 수는 없어요. 실제 기준금리의 인하 내년 초 그 이후를 시장에선 예측하고 있죠. 실제로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본격 하락이 시작되는 그 구간은 지금 당장일 수도 있지만 몇 개월이 지난 그 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증시 상승이 예상되는 10월달, 11월달 그 이후 적어도 한두 달의 기간을 두고 바닥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마지막 하락 흐름의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서 멈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투자, TLT에 투자한다면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TMF 같은 이 3배의 레버리지 이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면은 맥점에서 살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올해만 이 TMF가 30-4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크게 보고 올해 말 4분기,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넓은 범위를 두고 분할 매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 투자를 할 때는 달러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채권 ETF 가격이 향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달러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달러 인덱스인데 이 달러가 지금 굉장히 강하죠. 11주 연속 상승입니다. 이 달러의 상승세가 마무리가 되고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면 채권 ETF에서 환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환율도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권 ETF에 투자한다면 이 환율의 하락분을 해지할 수 있는 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채권 ETF 환해지 상품들 있죠. 이런 거에 투자하시거나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달러 플러스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환손실 우려가 반드시 있다.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도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 지금 11주 연속 상승인데 지금 파란 음봉이 하나도 없죠. 최근에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음봉들이 중간에 박혀 있는데 음봉 하나 없이 11주 동안 계속 양봉을 뽑았다.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달러도 반드시 조정의 구간이 온다는 거죠. 그 조정의 구간, 수렴 또는 박스권, 증시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 과정, 거기서 달러가 안정세를 찾을 겁니다. 환율을 보더라도 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국채와 마찬가지로 환율 또한 이게 마지막 상승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환율이 1360원 즈음 피크를 찍고 나서 재하락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증시의 호재죠. 코스피의 호재입니다. 물론 시점의 문제겠죠. S&P 500을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린 맥점 구간 4326포인트를 깼죠. 일봉상 121 이동평균선 그리고 4326포인트 이 맥점 지지라인에 지지를 받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여기를 일단은 깼습니다. 확대해보면 이런 모양이죠. 지금 일단 여기를 깼죠. 4320포인트인데 지금 이거를 바로 들어올리지 않으면 일반적인 조정 패턴이 이렇게 저점을 살짝 깨고 들어올리는 패턴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정이 다시 크게 이어집니다. 여기를 지금 바로 들어올리지 않으면 조정이 열린다. 4326포인트가 도대체 뭐길래 과거 2021년부터 보면은 4326포인트에서 주가가 멈추고 지지받고 저항을 받고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한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지지받는지의 여부가 향후의 추세를 결정한다는 거죠. 살짝 휩써주고 바로 올려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추세를, 조정 추세를 열어놔야 하는 구간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맥점을 이탈했을 때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고 상승 추세를 유지시키려면은 바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기간은 바로 투자한다기보다는 기간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구간이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모양을 봐야 된다. 실제 주봉이나 이 월봉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는 지지가 없어요.
조정이 충분히 이런 방식으로 열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켜보면서 리스크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추가 매수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맥점 4426포인트를 깼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구간이에요.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죠. 2495포인트 깼어요. 지금 장기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리테스트까지 거쳐서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 2500이 일단 깨졌는데 추가로 분명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S&P 500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멈추려면 지금 여기서 바로 들어 올려야 된다. 2500 깨졌는데 바로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S&P 500과 같이 현재는 일단 깼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해야 되는 구간이다. 코스피를 주봉으로 보면은 조정 범위를 대략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2450포인트 여기는 60주 이동평균선 그리고 60개월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강한 지지가 될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여기 그리고 여기가 깨진다면 2350포인트 여기는 캔들 패턴과 조정 비율 1차 여기가 깨진다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대략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예요. 즉 2450포인트 즈음에서 지지받고 올리던가 2350포인트 부근까지 빠졌다가 올리던가 일단 이거는 이 조정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면 시간적으로 그 조정의 범위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진입하는 게 맞다는 거죠. 시간을 둬야 된다. 조정 형태와 수급을 보고 해당 시점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예측 매수를 하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는 연휴 전에 코스피의 흐름이 항상 좋지 않았어요. 특히 코스닥은 더 안 좋았다. 미국 증시는 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9월 달에 역사적인 조정장. 이것도 우리가 어쨌든 통계이기 때문에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9월 달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10월 달은 수익률이 아주 높진 않지만 어쨌든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 S&P 500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9월 달 봉이죠. 10월 달 봉이 지금 이쯤에서 마무리한다면 여기서 밑에 아래 꼬리를 달고 10월 달에 들어올리지 않을까. 빨간색 양봉으로. 이럴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 산타랠리인 거죠. 그리고 과거 통계적으로 볼 때도 4년차 흐름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이 수렴 혹은 조정, 횡보장 나올 수 있지만 그 조정의 범위가 전저점을 깨는 이런 폭락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정의 가능성의 확률이 높다. 이게 저점 깨러 가는 그런 조정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조정 형태의 모양 자체가 썩 좋진 않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실 분이라면은 일단 기간적인 리스크 회피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신규 매수를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조정의 형태 그리고 수급, 해당 시점을 판단하면서 그때 상황을 보고 진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조정이 오더라도 마지막 상승 파동이 남아있어 보인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어요. 여기서 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S&P 500과 코스피, 맥점을 일단 둘 다 깼어요. 이걸 지금 바로 들어올리지 않으면 리테스트하고 다시 빠집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니만큼 시장을 잘 지켜보시면서 바로 회복하고 들어올릴지 아니면 빠진 다음 들어올릴지 말씀드린 이 주요 변곡점 4326, 코스피 2500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조정장을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다음에 반등장이 왔을 때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업, 돈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주도주, 좋은 주식을 찾는데 힘을 쓰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거예요. 이제 3일 뒤면은 추석 연휴죠? 연휴 잘 보내시고 지혜롭게 이 조정장을 헤쳐나가시는 상승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